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 그랩 인터랙터블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그랩 인터랙터블이 어디 달려 있었냐? 우리가 만들어둔 예를 들어서 이 큐브 같은 것을 사용자가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도 달려 있지만 그랩 인터랙터블이라는 XRI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뭐 복잡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손을 뻗어서 또는 레일을 통해서 이 물체를 잡을 수 있게 이런 기능이 다 구현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 여기도 속성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금한 건 찾아보시면 되고, 요 무브먼트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인스탄티니어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를 눌러 보시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벨로시티 트래킹, 키네마틱, 인스탄티니어스가 있거든요. 자,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저 세 가지 옵션을 가진 물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는 뭐 임시로 만들어 둔 거니까 지우고 얘를 좀 잡기 쉽게 앞으로 좀 당겨 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빨간색은 인스탄티니어스 인 놈이고, 이제 이 큐브를 컨트롤 D를 통해서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뺍시다. 자, 가운데 있는 이 놈은 키네마틱으로 설정을 해 두도록 하고요. 제일 오른쪽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는 벨로시티 트래킹으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물체 3개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테리얼에다가 지금 큐브 메테리얼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있는데 요거를 이름을 좀 바꿔서 큐브 메테리얼이 아니고 인스탄 메테리얼, 그러니까 얘는 인스탄티니어스 속성이 설정된 놈에 대한 메테리얼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D로 메테리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키네마틱 메테리얼, 키네마틱 메테리얼이라고 해서 얘는 파란색으로 해서 가운데 물체 할당을 해주고요. 하나 더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벨로시티 메테리얼이라고 해서 얘는 초록색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제일 오른쪽 물체에 이렇게 부착을 해두겠습니다. 뭐 이 위에다가 이제 뭐 텍스트 같은 걸 띄워서 보여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르게 동작을 하는지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요, 정리를 하는 김에 요 씬에서의 이름도 바꿔 놓읍시다. 그러니까 인스턴 큐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키네마틱 큐브 하고, 초록색은 벨로시티 큐브라고 할게요. 순서도 딱 바꿔서. 자, 이렇게 지금 요 세 개의 큐브가 각각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인 거고 다 똑같아요. 콜라이더 달려있고 리지드 바디 달려있고 XR 그랩 인터랙터블이 달려있는 건 똑같은데, 단지 저 세 개가 다른 것은 그 XR 그랩 인터랙터블에 이 무브먼트 타입만 세 가지 다른 타입을 여기다가 각각 할당을 해둔 겁니다. 가운데 게 키네마틱이고 얘가 벨로시티고 얘가 인스탄티니어스예요. 자,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는지를 얘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접 HMD를 쓰고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제가 만든 앱을, 지금 만들어진 앱을 실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왼쪽 앞으로 가서 이제 세 가지 물체를 한번 잡아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물체가 인스탄티니어스로 설정된 물체고, 요 파란색 물체가 키네마틱, 그쵸? 키네마틱으로 설정된 물체고요. 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물체가 이제 벨로시티 트래킹으로 설정된 물체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물체를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랩 인터랙터블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동작은 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보여드리면, 자, 인스탄티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이 테이블 밑으로 제가 손을 내리면요, 물체가 테이블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내가 이 물체를 들고 있으면은 이 물체와 이 테이블 같은 것들의 인터랙션을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키네마틱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손이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고 이 물체도 그거에 따라서 아래로 들어가요. 자, 세 번째, 이 벨로시티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내가 이 물체를 들고 테이블 밑으로 손은 집어넣었지만 이 물체는 테이블을 뚫고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이 물체는 내가 잡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내 손을 무조건 100%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고려해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점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두 물체를 들고 이렇게 부딪히려고 했을 때 이 인스탄티니어스하고 키네마틱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테이블 인터랙션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내 손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항상 강제를 하기 때문에 뭐 항상이라고 하면 뭐하고 어쨌든 강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손을 가까이 대면은 물체끼리 부딪혀서 파고드는 이런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벨로시티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을 아무리 가까이 가져다 대도 이 두 물체가 서로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벨로시티 트래킹은 물리적인 현상을 100% 따르도록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 손과 물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요거는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실은 이게 보통 몰입감을 더 준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물리 계산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 트래킹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간의 불안정성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물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얘가 벨로시티 트래킹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고들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어떤 물체를 잡아가지고 인터랙션 하는 것을 분명히 구현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 물체가 어떻게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게 더 맞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저 3개 옵션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기 그 XR 그랩 인터랙터블에서 이미 보셨지만은 이거 말고도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좀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주요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좀 미묘하게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뭐 그랩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물체의 차이점, 3개 모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